페이지 200페이지입니다. 마드텅 고1 통합과학 문제집입니다. 1번 보겠습니다. AB를 자연학화시키는 모습이지요. 질량이 B가 A 두 배나 했으니까 A 질량은 M으로 보면은 B의 질량은 2M입니다. 물론 무게는 A보다는 B가 두 배 더 크겠죠. 중력이. 자, 시간하고 속도 그래프 나오는데 시간 속도 그래프 나오면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가속도입니다. 그죠? 기울기는 가속도입니다. 4t분의 4v니까 t분의 v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뭡니까? 이동거리가 되겠죠. 자, 이제 이게 지금 A에 대한 이야기고 B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둘 다 중력 가속도가 9.8로 같습니다. 그죠? 다른 말은 기울기 같아야 된다 이 말이겠죠. 그러면 답이 3번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번입니다. 자연학화하는 물체하고 수평으로 던진 물체입니다. 자, 결론은 이겁니다. 높이가 같으니까 떨어지는 시간 같습니다. 단지 B는 포물선 운동이니까 수평 방향은 등속도 운동이겠죠. 자, 보겠습니다. 실험 과정을 쭉 갑니다. 그죠? 같은 높이에서 마지막에 보니까 0.8m에서 떨구고요. 그 다음에 A는 자유낙하하고 B는 지금 수평 방향으로 포물선 운동합니다. 그 다음에 다 같은 실험에서는 동시에 운동을 시작한 후에 AB가 수평까지 도할 때까지 이제 낙하 시간하고 수평 거리 봤습니다. 그죠? 다에서 보니까 A가 떨어지는 시간이 0.4초였으니까요. B도 0.4초입니다. 단지 B가 수평 방향 1.2로 갔으니까 0.4초라는 시간 동안에 수평으로 1.2m 갔으니까 수평 방향 속력이 3m/s라 이 말이겠죠. 3m/s로 던져야지 0.4초 동안에 1.2m를 갑니다. 라입니다. 자, 라 같은 경우는 높이를 변경시켰죠. 높이 변경시켰는데 0.6초가 걸렸습니다. 더 높아졌다 이 말입니다. 그럼 B도 떨어지는 시간은 똑같이 0.6초겠죠. 속력은 변화 없으니까 이거 1.8m 갑니다. 그죠? 됐습니다. 답니다. 중력 방향은 항상 지구 중심 방향으로 갔습니다. 기억 맞는 말. 기억값은 1.8m가 되겠죠. 1.2보다 큽니다. 자, 수평면 도달 때까지 직전에 A 속력입니다. 자, 수평면에서는 지금 수평면 도달 속도입니다. 그죠? 틀리면 안 돼요. 수평면까지 도달 1.2보다 크고 수평면에 보면은 자, A 속력 다 원합니다. 자, 볼게요. A 같은 경우는 지금 요게 높이가 있고 지금 요렇게 높이가 더 높아졌습니다. 그죠? 수평 방향 가면은 수평 방향 속력은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떨어지면은 수평 방향 속력은 둘 다 뭡니까? 3m/s로 같은데 자, 높이가 높으니까 라에서 수직 방향 속력은 지금 라가 더 큰 거예요. 그러면 지금 물어보는 게 도달하기 직전에 수평 방향이나 수직 방향 속력 물어보는 게 아니고 합성을 하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요걸 이제 요 속력값보다 떨어지는 속력이 더 크겠죠. 그러면은 합성을 하면은 라가 뭡니까? 속력이 더 큽니다. 자, 볼게요. 수평 방향 속력은 둘 다 똑같이 3m/s입니다. 근데 수직 방향 속력은 지금 다보다는 라가 더 큰 거예요. 그러면 평균 속력은 물체가 이쪽으로 움직이겠죠. 가운데 값으로 움직이는데 요 값보다는 뭡니까? 라가 더 큽니다. 그래서 라의 속력이 더 큰 겁니다. 그래서 틀리면 되겠습니다. 답이 기억하고 이해만 돼야 됩니다. 만약에 요 방향이 지금 이게 10m/s고 만약에 떨어지는 속도가 만약에 10m/s라면은 지면 닿았을 때 요 속력은 얼마 되는가 하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자, 이게 10m/s지요. 자, 얼마 됩니까, 야들? 10루트 2m/s가 되는 겁니다. 답이 기억 니은만 되겠습니다. 이어서 3번 보겠습니다. 자유낙하하는 물체입니다. 자, 보니까 0.1초 시간 동안에 0.98m/s 되니까 0.1초 시간 동안에 지금 0.98만큼 증가되는 겁니다. 그죠? 가속도가 얼마입니까? 가속도는 A는 9.8m/s 제곱이 되겠습니다. 가속도 구하는 공식이 뭔가 하면은 시간분의 속도 변화가 되겠죠. 이걸 가속도 합니다. 지금 요거를 중력 가속도 지라성에서 관계없고요. 요 값이 그러면 얼마인가 하면 9.8이라 이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시간 t2에서 t1까지 그리고 하는 거니까 자, 시간 간격이 t2 빼기 t1입니다. 요게 지금 19.6에서 14.7을 빼면 되겠죠. 속도 변화니까요. 얼마나 옵니까? 4.9가 나오죠. 4.9 나옵니다. 요게 지금 9.8이 돼야 되니까 요 시간 간격이 얼마입니까? 0.5초가 돼야 되는 겁니다. 답이 2번 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물체기를 수평 방향에 던졌습니다. 자, B 같은 경우는 그냥 자유낙하하는 거네요. L만큼 같습니다. 떨어지는 시간은 같습니다. 자, 볼게요. 높이 같으니까 지금 문제에서 동시에 떨어졌으니까 다른 말로 하면 높이가 같다 이 말입니다. A가 운동하는 동안에 수평 방향 속력은 V로 항상 일정하죠. 등속도 운동이니까요. 수평 방향은. B를 낳았습니다. 지면으로 날 때까지 걸린 시간입니다. 그러면은 구하는 방식이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V가는 속력으로 A가 L만큼 갔어요. 그죠? 그러면 수평 방향 걸린 시간이 얼마인가 하면 T는 V분의 S니까 V라는 속력으로 L만큼 갔죠. 수평 방향으로 이만큼 시간 동안 갔다면 떨어지는 시간도 똑같습니다. 그죠? V분의 L 되겠습니다. 미연입니다. 그 다음에 운동하는 동안에 중력 방향은 지구 중심 방향으로 갔습니다. 답이 기억, 니은, 디귿 5번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5번입니다. 세구설 A와 B에 대한 이야기인데 A는 자유낙하 운동이고요. B는 지금 포물수 운동입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보니까 떨어지는 시간은 높이 같은 게 같겠죠. 자, B가 지금 R만큼 갔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나에서는 처음 속력만 2배 했대요. 그러면 수평 방향 속력이 2배 됐으니까 떨어지는 높이는 같으니까 같은 시간입니다. 그죠? 낙하 시간은 같습니다. 그런데 수평 방향으로 속력이 2배 됐으니까 수평 방향 이동 거리는 2배가 되겠죠. 2R이 되겠습니다. 운동하는 동안에 AB의 중력 방향은 항상 지구 중심 방향, 연직 방향, 기억 같은 말입니다. 시간이 T겠습니다. 그 다음에 R보다 커서 2R 되겠죠. 답이 기억, 디귿 때는 3번 되겠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6번. 일정한 높이에서 수평 방향 뜯었습니다. 물체의 운동 경로입니다. 자, 도달 때까지 걸리는 시간하고 수평 거리입니다. 자, 속력을 V로 던지니까 걸리는 시간은 잘 모르겠고 이동 거리가 R만큼 됐대요. 자, 높이 변화 없습니다. 2V로 던지든 10V로 던지든 높이는 변화 없으니까 똑같이 걸리는 시간은 뭡니까? T가 되겠습니다. 속력이 2배 됐으니까 수평 이동 거리는 2R이 되겠지요. 자, 시간 보겠습니다. T입니다. 2R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평 방향으로 일정한 힘이 아니고 수평 방향은 등속도 운동이니까 힘이 없고요. 수직 방향으로만 중력이 작용합니다. 답이 니은 2번 되겠습니다. 자, 7번입니다. 공을 자유낙하합니다. 자, 공 B를 수평 방향으로 던졌습니다. 포물수 운동이죠. 자, 모는 종이 제입니다. 자, 아래 방향으로 떨어집니다. 떨어질 때 당연히 뭡니까?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속력이 점점 증가합니다. 그리고 요 그리비가 1대 3대 같은 시간 동안에 1대 3대 5입니다. 그죠? 이것도 아래 방향은 1대 3대 5입니다. 5가 되니까 이 정도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CD 중에 한 놈인데 지금 수평 방향은 등속도 운동이니까 같은 시간 동안에 가는 거리 같죠? 자, 옆으로는 한 칸씩 갑니다. 그죠? 한 칸씩. 한 칸씩 가니까 당연히 D가 되겠습니다. 수평 방향은 등속도 운동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8번입니다. 이거요. 그림같이 A를 수평 방향 A를 가만히 놓고요. 등가속도 운동입니다. 자유낙하 운동이겠죠. 같은 높이에서 B를 수평 방향 V 던졌습니다. 자, P점하고 Q점 가는데요. 같은 높이니까 도달 시간 똑같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P에서 B의 수평 방향 속력과 연직 방향 속력 같대요. 자, 요 방향 속력하고 요 방향 속력이 VV로 같다고 말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의 속력은 Q에서가 P에서의 2배라 했으니까 자, 요 수직 방향 속력은 똑같이 V입니다. 그죠? 근데 요 A가 지금 Q에서 2배라 했으니까 2V가 되겠죠. B 같은 경우는 뭡니까? 수직 방향 속력은 똑같이 2V 됩니다. 자, 2V고 수평 방향 속력이 V가 있는 거예요. 요 합이 얼마냐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B 같은 경우는 요 방향으로 지금 움직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하면 됩니다. 자, 요 속력의 제곱은 연마 속력 제곱 더하기 인마 속력 제곱 그러니까 루트 4V 제곱에 V 제곱이 됩니다. 그죠? 4V 제곱 맞죠? 요런 속력은 루트 5V가 되는 거고요. 지금 물어보는 거는 뭔가 하면은 Q점에서 A의 속력을 물어봅니다. Q점에서 A의 속력은 수직 방향 속력밖에 없으니까 2V가 되는 겁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자, B의 속력을 구하라 하면 루트 5V. 만약에 B의 연직 방향 속력을 구하라 하면 2V. 수평 방향 속력을 구하라 하면 V. 그냥 속력을 구하라 하면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루트 5V. 자, 9번입니다. 볼게요. 발사체 모양입니다. 입으로 불어가지고 발사하는 모양인데 A는 발사체의 지금 입구 쪽에 있는 거고요. 여기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빨대 끝에 있는 경우네요. 자, 주고 있습니다. 통과하는 동안에 발사체가 받는 힘을 따른 힘의 크기를 순서대로 없이 나타낸 것입니다. 자, 이거 FT입니다. 그죠? FT. 자, 이것도 FT입니다. FT입니다. 자, F라는 힘을 T만큼 주는데, 이거는 힘 받는 시간이 길지요. 자, 요거 FT1에 할게요. 힘 받는 시간을 T2로 하겠습니다. 그럼 힘 받는 시간이 지금 긴 거는 지금 Q니까, 요놈이 지금 Q에 대한 이야기고, 요놈이 지금 P에 대한 이야기 되겠습니다. 힘을 푸는 힘은 같습니다, 지금. 자, 볼게요.
나이에서 받는 면적입니다. F하고 T니까요. 면적이 F하고 T 그래프니까 면적은 충격량 또는 운동량의 변화량 되겠습니다. 기억 맞는 말. A 그래프가 지금 누군가 하면 Q네요. 틀린 말. 자, 빠져나오는 순간입니다. 충격량이 지금 Q가 더 크지요. 다음 A가 더 큽니다. 그럼 AS가 뭡니까? 속력이 더 크겠습니다. 답이 기억 D가 3번 되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수평관 얼음판 위에서 질량이 60kg의 선수가 A가 질량이 40kg의 사람을 B를 6m, 2m/s로 운동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에서는 B의 속력을 지금 나타내는 것이고요. B 속력을 2초일 때 A가 B를 밀었대요. 자, 밀기 전후의 운동량 방향, 밀기 전후의 두 선수의 운동 방향 같답니다. 이건 운동량 보존 법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볼게요. 자, 보니까 제일 치명 운동량이 얼마인가 하면은 A 운동량이 MV 하면은 360입니다. MV 운동량. 자, B 운동량이 얼마인가 하면 MV 하면 MV 하면 80 되겠죠? 맞나? 80이네. 80 되겠죠? 자,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B가 운동량이 바뀌죠. 운동량이 지금 5m/s로 바뀌었으니까 B의 운동량이 MV 질량 45니까 200으로 바뀝니다. 운동량이 120만큼 증가했죠. 그럼 안 봐도 A는 뭡니까? 운동량이 감소해야 됩니다. 운동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그러면 이게 120만큼 증가했으니까 120만큼 감소하니까 이러면 240이 돼야 돼요. 그러면 질량이 60이니까 MV 4m/s가 되는 겁니다. 6424 이거 4m/s가 되는 겁니다. 자, 충격량 크기입니다. 충격량 보랬듯이 I는 FT인데 같은 힘을 같은 시간 동안 주고받죠. 작용 반작용 법칙에 의해서. 그러면 충격량 크기는 같습니다. 자, 밀기 전후에 B의 운동량 변화입니다. 80에서 200이 됐으니까 운동량 변화는 뭡니까? 120만큼 증가됐죠. 그래서 니은 맞는 말 되겠습니다. 밀고 난 후에 A 속력입니다. 4m/s 됩니다. 운동량은 항상 보존돼야 돼요. 10번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11번입니다. 수평면에서 일정한 속력으로 직선 운동합니다. 자, A가 있고 B가 있는데 충돌한 후에 둘 다 정지했으니까 마지막에는 운동량이 00입니다. 그죠? 자, 시간 그래프, 시간 F하고 시간 그래프 나오는데 A 같은 경우는 ES니까 면적이 충격량이죠. 그럼 운동량 변화가 ES만큼 됐고 B는 3S만큼 됐으니까 충돌 전에 운동량이 요놈은 A는 ES란 말이고 그 다음에 B는 3S라 이 말입니다. 그죠? 충돌 시간이 얼마인가 하면 A는 T만큼 시간이 됐고요. 충돌 시간이. B는 얼마 되는가 하면 2T만큼 됐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충격량 크기입니다. A 같은 경우는 ES만큼 바뀌었고 B는 3S밖에 바뀌었으니까 충격량은 지금 B가 더 큽니다. 4번하고 5번 중에 한 개입니다. 자, 두 번째 힘입니다. A가 받은 충격량이 얼마인가 하면 A 충격량이 지금 ES입니다. 이거 이꼴 FA를 할게요. 시간이 얼마인가 하면 T입니다. 그러면은 받은 힘이 얼마인가 하면은 자, T분의 ES가 되겠죠. 이게 A가 받은 힘입니다. B 같은 경우는 충격량이 3S입니다. 자, 그때 받은 힘을 FB라 할게요. 평균 힘을. 시간이 2T가 되겠죠. 그러면 받은 힘 FB는 얼마입니까? 평균 힘은 ET분의 3S가 되는 겁니다. 당연히 A가 더 크네요. 답이 4번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물체가 받은 평균 힘을 구하는 것입니다. I는 FT 또는 MV 빼기 MV0입니다. 자, 1kg짜리 물체가 있습니다. 수평방향 힘 줬더니 10m/s 날아간답니다. 제일 처음에 정지였어요. 운동량이 0입니다. 지금 운동량이 0. 근데 나중에 운동량이 얼마 되는가 하면 MV 될 거니까요. 질량 곱하기 속도니까 10kg/m/s 겁니다. 다른 말로 운동량이 10만큼 바뀌었으니까 충격량이 얼마라고요? 10입니다. 요 면적이 얼마 되는가 하면 I입니다. 운동량 변화량 10이 됩니다. 10Nm 되고요. 또는 10kg/m/s에서 관계없습니다. 단위는. 그런데 받은 시간이 얼마인가 하면 20분의 1초래요. 자, 보겠습니다. 0에서 20분의 1초까지 받은 충격량 크기는 운동량 변화량이니까 10 되겠습니다. 10N에서 kg/m/s가 아무 관계 없습니다. 자, 이거는 N에서 적을게요. 자, 평균 힘입니다. I는 FT인데 요거 있고 지금 I가 얼마나 했는가 하면은 요게 10입니다. 그죠? F는 몰라요. 시간이 20분의 1초입니다. 그죠? 그럼 F 되겠네요. 얼마 됩니까? 20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답이 2번 되겠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13번입니다. 물체가는 수평면 위에서 일정한 속력으로 지금 10m/s가 다니고 있대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운동량이 얼마인가 하면은 P는 MV니까 20kg/m/s입니다. 근데 이 물체한테 힘을 일정한 시간 동안 줬으니까 요 면적이 뭔가 하면 충격량 되는 겁니다. I 되겠죠. 다른 말 운동량 변화량입니다. 40Nm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제 2초 후에 속력을 물어봅니다.
운동량이 저침에 20이었는데 충격을 40만큼 받았대요. 운동량 변화가 뭡니까? 40만큼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운동량이 얼마 되겠습니까? 40만큼 증가해서 나중에 운동량은 60kg 미터 per sec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자, 지금 속력을 물어보니까 이게 MV니까요. 질량은 변화 없잖아요. 이 V값 나옵니다. 30m per sec입니다. 답이 2번입니다. 또는 이거 쓰면 됩니다. I는 FT는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지요. 자, 보면은 FT 값이 얼마인가 하면 40입니다. 나중 질량 곱하기 속도니까 질량이 2고요. 속도 모르겠고요. 제일 치면 운동량이 얼마인가 하면 MV 20입니다. 그러면 EV는 60이 될 거니까 뭐 V는 30입니다. 뭐 어떤 걸 사용해도 관계없습니다. 답이 2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14번입니다. 물체의 충돌 실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답이 뭐고? 자, 그림같이 수평면에서 물체의 운동하는 힘 센서하고 충돌합니다. V로 속도를 일정하게 하고요. 자, 시간 측정합니다. 자, 보니까 이제 V 하는 걸로 갑니다. 질량을 M으로 보겠습니다. 자, M으로 보니까 이놈이 지금 MV로 갔다가요. 자, MV로 갔다가 MV로 제치면 나시름입니다. MV로 갔다가 마지막에 충돌해서 정지합니다. 속도가 0 되니까 운동량이 0이 되겠지요. 자, 다시름입니다. 질량 갖고 종류가 다른 물체를 바꿔서 나하고 반응합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속력입니다. MV 가는데요. 연마 갑니다. 정지합니다. 근데 가에서는 충돌 시간이 T만큼 걸렸고 나에서는 충돌 시간이 2T만큼 걸렸습니다. 중요한 건 운동량 변화가 같지요. 다만 충격량이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요 시간이 T고 요 시간이 2T가 되겠지요. 시간 간격이. 요 면적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충격량이니까 요 면적은 이거를 S라 하면은 요것도 똑같이 S가 됩니다. 요 같은 경우가 지금 나 실험에 대한 이야기고요. 요게 지금 다 실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면적은 지금 같습니다. 왜냐하면 운동량 변화 같으니까요. 자, 보겠습니다. 기엇 보겠습니다. 기엇이 있노? 기엇이? 기엇은 지금 나 실험에 대한 이야기네요. 틀린 말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입니다. 곡선 기엇과 니언이 시간 축과 이런 면적은 서로 같습니다. 왜? 운동량 변화량이 같으니까요. 니언 맞는 말 되겠습니다. 자, 평균 힘입니다. S가 지금 충격량 I입니다. 그죠? FT입니다. FT인데 지금 시간이 지금 요놈이 2T가 됐으니까요. 힘은 더 작겠지요. 리언이 힘이 작습니다. 다 힘이 작습니다. 나의 S가 더 큽니다. 답이 리언 디귿 되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얼마 되는가 하면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번입니다. 자, 높이뛰기용 매트보다 장대 높이용 매트가 더 두꺼운 이유입니다. 자, 볼게요. 두 선수의 질량이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전을 위해서 선수가 매트로부터 받는 평균 힘의 크기는 특정한 값보다 작아야 되는데요. 너무 많이 아프면 뭐 뼈가 부러지겠죠. 충돌 직전에 지금 뭐가 큰 선수가 자, 충격 크기다. 자, 충돌 전에 뭐가 되는가 하면 운동량 크기가 지금 운동량의 크기가 큰 뭐고 장대 높이 TV 선수가 매트와 받을 때 충격량이 더 크겠죠. 그래서 운동량의 크기입니다. 또는 뭐 포텐셜 에너지 해도 관계없는데 위치 에너지가 떨어질 거니까 하여튼 장대 높이가 더 큽니다. 장대 높이. 그 다음에 그래서 뭐 돼야 되는가 하면은 운동량 크기가 가장 맞겠네요. 왜냐하면 높은 곳에 지면 닿기 전이니까 위치 에너지가 물론 운동으로 바뀝니다만은 여기서 운동량 크기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장대 높이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뭡니까? 푹신한 거 해서 시간을 길게 해서 힘을 감소시켜야겠죠. 평균 힘을. 그래서 마지막에 뒤에 볼까요? 힘을 받는 시간은 장대 높이뛰기 선수가 높이뛰기 선수보다 뭡니까? 힘을 받는 시간을 길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I는 FT인데 요 시간을 길게 해서 뭡니까? 충격량은 일정한데 F값을 감소하는 거죠. 답이 1번 되겠습니다. 자, 16번입니다. 질량이 EM이고요. 그 다음에 M이 있습니다. 자, 높이가 H고 4H가 있습니다. 바닥에 닿아서 완전 멈춥니다. 그죠? 걸리는 시간이 지금, 닿는 순간부터 멈출 때까지 걸리는 시간 같대요. T하고 T가 멈춘 시간 같습니다. 자, 높이가 1대4입니다. 자, 그러면은 속력 떨어지기 바로 직전에 속력이 몇 대 몇일까요? 구하셔야 됩니다. 자, 볼게요. 자, 꼭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높이가 H입니다.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만은 중학교식으로 보면은 중력 가속도를 가지고 제가 칠해 볼게요. 9.8을. 중학교 때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를 받겠죠. 요 속력을 가지고 지면 닿기 전에 속력을 가지고 V라 볼게요. 자, 중학교식으로 공부하면은 위치 에너지가 9.8 mH 대신에 9.8 대신에 7을 쓰겠습니다. 질량을 M으로 볼게요.
뭐 mgh가 뭘로 바뀝니까? 운동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으로 바뀌지요. 따라서 v 제곱은 뭡니까? 2gh가 되는 거예요. v는 뭡니까? 루트 2gh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면 닿기 전의 속력은 루트 2gh입니다. 그러면 A 같은 경우 높이가 h였으니까 질량과 관계없이 떨어지기 바로 전의 속력은 V는 루트 2gh가 되는 거예요. 이게 A 속력입니다. 자, B 같은 경우 높이가 4h입니다. 그러면 질량 관계없죠. 이 VB를 할게요. 루트 2g의 높이가 지금 4h입니다. 얼마입니까? 2V가 돼요. 2루트 2GH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2루트 2GH가 되니까 속력비가 1대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력을 V라 보면은 이 속력을 2V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볼게요. 바닷가 충돌 직전의 운동 에너지입니다.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니까요. 자, A하고 B하고 물량 같은 걸 구하겠으니까 A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질량이 m v 제곱입니다. 자, B의 운동 에너지는 뭡니까? 2분의 1 질량 m 4v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같지 않습니다. 운동 에너지를 맞바로 구하셔도 되고 중학교 때 배웠다시피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를 구할 거니까 바뀔 거니까 위치 에너지를 구하셔도 관계없습니다. A 위치 에너지 mgh, emg 높이가 h입니다. B의 운동 에너지 mg 높이가 4h죠. 그래서 1대2가 되는 겁니다. 기억은 틀린 말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바닥에 충돌하는 동안에 자, 공이 받는 합력에 의한 충격량의 크기입니다. A 같은 경우는 지금 본래 충돌 시점에 지금 EMV였죠. 요게 지금 0이 됐습니다. 자, 충격량이 얼마입니까? EMV 되겠죠. 자, B 같은 경우 보겠습니다. 질량이 M이고 속력이 2V였죠. 이게 0 됐습니다. 물론 EMV겠죠. 받는 충격량 크기가 됩니까? 같습니다. 운동량 변화량이 같으니까. 자, D것입니다. 받는 힘의 크기입니다. 자, I는 FT인데요. 충격량이 같습니다. 충격량이 같은데 A의 충격량이나 B의 충격량 같고요. 이게 FT입니다. FA이고 시간이 TA이고 이게 FB고 시간이 TB인데 지금 힘 받는 시간이 뭐라겠습니까? 같았겠죠. 그러면 A도 A 시간이나 B 시간이 같으니까 힘도 같아야 됩니다. 그죠? 평균 힘도. 그래서 답이 니은디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4번. 자, 17번입니다. 17번에 보면은 자동차 지금 가는 자동차 AB가 있는데요. 자, P를 VA, VB로 동시에 통과합니다. 직선경로 갑니다. 자, 기준선 Q에 도달 때까지 AB의 운동량 변화입니다. 자, A 같은 경우는 운동량이 2P입니다. 자, 운동량이. 자, B 같은 경우는 운동량이 변화 없으니까 A나 B나 속력이 같다 이 말이겠죠. 운동량이 이거는 P입니다. P. 됐죠? 문제에서 뭐라 했는가 하면 동시에 통과했으니까 A나 B나 뭡니까? 속력이 같아야겠죠. 자, 속력을 V라 보겠습니다. A 속력이나 B 속력이나. 그러면은 요놈 같은 경우는 질량을 MA 곱하기 V가 되겠죠. 요놈은 MB 곱하기 V가 운동량입니다. 운동량이 2대1이니까 질량비도 2대1이 되겠죠. 그러면 질량이 2대1이 될 거니까 2대1이 될 거니까 답이 2가 뭐 잘못했는데 시간이 다르네요. 죄송합니다. 자, 볼게요. 찍어야겠네. 잘못 찍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운동량이 2입니다. A 같은 경우는 3이고 B 같은 경우는 T니까 토탈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빠릅니까? 지금 B가 빠르지요. B 같은 경우는 시간비가 1대3이니까 같은 거리를 갑니다. B의 속력이 3배 빠릅니다. 이거 3V라 보겠습니다. 그러면 A 같은 경우는 뭡니까? V가 되겠죠. 그러면 운동량이 얼마인가 하면은 MA 곱하기 V가 될 거고 B의 운동량입니다. P입니다. MV니까 MB 곱하기 요놈은 3B가 되겠습니다. 그죠? 3V가 되겠네요. 그러면 운동량 B가 지금 A 대 B가 2대1이지요. 그러면 MAV 대 MB 3V입니다. 그러면 운동량 B가 얼마입니까? 2대1이 돼야겠죠. 그러면 V 날아갈 거니까 이거 6대 얼마 되겠습니까? 6대1 됩니다.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시간을 못 봤습니다. 그러면 질량 B가 1대, A가 6이 되고 B가 1 되니까 답이 5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번 보겠습니다. 빨대 속에 정지해 있는 물체이 있습니다. 불어서 발사입니다. A, B, C는 지금 질량과 각 물대에 빨대 빠져나오는 순간입니다. 한 번은 3M이고요. 한 번은 M이고 한 번은 2M입니다. 자, 충격량입니다. 지나갈 때 속력이 운동량이 제일 처음에 정지였으니까 나중 운동량이 3MV 되겠죠.
요놈 얼마 되는가 하면 2MV 됩니다. 요놈 얼마입니까? 4MV 됩니다. 제일 처음에 정지했죠. 정지해서 운동량 변화가 3MV, 2MV, 4MV 됐으니까 운동량 변화가 충격량이니까요. 당연히 C가 지금 운동량 변화가 제일 많습니다. 충격량이 제일 큽니다. 그러면 CAB 되겠네요. CAB 되니까 답이 4번 되겠습니다. 아이고 고맙게라. 19번입니다. 가와 같이 수평면에 동일한 물체에 지금 PQ를 각각 포장 상자 A 또는 B를 지배했습니다. 충돌했습니다. 충돌 후에 P는 깨진 상태네요. 자, Q는 온전한 상태입니다. 자, 볼게요. 그림란은 두 상자가 벽에 충돌한 순간부터 정지할 때까지 PQ가 받는 거고요. 면적 같았겠으니까 A나 B가 뭡니까? 충격량입니다. 그죠? 요 충격량이 지금 같답니다. SS입니다. 같습니다. 자, 근데 A는 넣었으니까 충돌 시간이 짧습니다. 그죠? B는 충돌 시간이 길입니다. 푹신하다 이 말이겠죠? 자, 보겠습니다. PQ가 받는 충격량 크기는 뭡니까? 같다가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는가 하면은 B에 집어넣는 물체는 지금 깨지지 않았습니다. 자, 볼게요. 충돌 시점 물체의 속력입니다. 마지막에 둘 다 정지했으니까요. 자, P 또는 A하고 B인데 지금 뭐 질량은 같을 거니까요. 여러분들 뭔가 하면은 속력은 뭡니까? 똑같습니다. 그죠? 자, B에 넣은 겁니다. B에 넣은 게 지금 뭐 깨지지 않은 거죠. 자, Q가 온전한 상태니까 B에 넣은 게 당연히 Q가 되겠습니다. 답이 그러면은 기억 3번 되겠습니다. 자, 20번입니다. 수평면에 얼음판 위에서 아이스하키 퍽이 골대 향해서 갑니다. 자, 벽에 박혀서 많은가 하면은 어이구 골대 통과했네. 자, 골대를 뚫고 벽에 박혀서 연락이 쉬게 되는 모양입니다. 정지할 때 모습입니다. 자, 퍽의 속력입니다. 절침의 인마가 OV로 가네요. OV 가가지고 뭐 되는가 하면은 자, 지금 모든 마찰과 공기장을 무시하니까요. 1번 같은 경우는 지금 골대를 지금 통과할 때 경우죠. 골대 지금 통과하는 중입니다. 자, 힘 받겠죠.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벽하고 충돌하면서 속력이 감소하는 경우입니다. 자, 평균 힘입니다. ES가 지금 1의 2배라 했으니까 이걸 EF라 힘을 받고요. 연말 F 힘을 받았다 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이거는 I는 FT를 쓰면 되는 겁니다. 이거 있고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인데 지금 물어보는 게 뭔가 하면은 벽이 벽과 충돌한 후에 정지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얼마인가 물어보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먼저 골대 통과하는 경우입니다. 자, 충격량 질량을 M으로 보겠습니다. 자, 퍽의 질량을 M. 절치면은 5MV에서 3MV 되겠죠. 자, 그러면은 1번에서 받은 충격량은 지금 1번에서 받은 충격량입니다. 1번에 할게요. 자, F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걸 F라 보겠습니다. 1대락 하니까 F, EF로 봤으니까요. T가 얼마인가 하면 2T입니다. 이걸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충격량, 운동량 변화량입니다. 나중 운동량이 얼마인가 하면은 3MV겠죠. 자, 처음 운동량이 5MV니까 이게 마이너스 2MV인데 마이너스는 변화량이니까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이것도 받은 게 충격량 2MV만큼 받은 거예요. 자, 2번에서 받은 충격량입니다. 자, 볼게요. 이게 이제 EF지요. 시간을 모릅니다. X입니다. 이게 얼마 됐는가 하면은 3MV에서 마지막에 정됐습니다. 그죠? 3MV가 됩니다. 충격량이. 그죠? 자, 그러면은 위에 거하고 밑에 거하고 2대 3이지요. 2대 3. 그러면 F2T 대 EFX입니다. 이게 지금 2대 3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요 날라가고 자, FF 날라가고요. 자, 그러면 T 대 X가 얼마 되는가 하면 2대 3이 되겠죠. 됐습니다. 그러면 X 값은 얼마 나옵니까? X 값은 2분의 3T가 되는 거예요. 그죠? 요 시간을 제가 X로 봤으니까 요 X는 2분의 3T. 답이 없노? 답이 5번 되겠습니다. 자, 21번입니다. 자,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일정한 속력으로 직선 운동하는 물체 AB가 있습니다. 지금 운동량이 MV로 갔네요. MV, 이것도 MV입니다. 둘 다 정지했습니다. 운동량 0 됩니다. 받은 충격량 같지요. 자, 그런데 평균 힘이 나왔는데요. 지금 시간이 T 납니다. I는 FT니까 충격량이 같습니다. 1번의 충격량이나 A나 B나 충격량 같습니다. 여기 이걸 다 FT입니다. 그죠? FT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A 같은 경우는 F0고요.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3분의 1 F0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얼마 됩니까? 이거 3t0가 되겠죠. 됐습니다. AB가 나옵니다. 충돌 시간이 3t제로 나오는데, 자, 충돌 직전의 운동량입니다. MV로 왔으니까 둘 다 뭡니까? 충돌 전에 A 운동량은 MV입니다. B도 MV입니다. 충돌량 크기입니다. 다 정지했으니까요. 충돌량 같습니다. 자, 시간은 뭡니까? 3t제로가 되겠죠. 답이 1번만 되겠습니다. 자, 22번입니다. 질량이 5kg입니다. 자, 지금 문제 보면은 힘을 줍니다. 그죠? 힘이 일정하다가 증가되겠죠. 근데 우리는 F하고 T니까 면적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이 면적이 충격량입니다. 그죠? 자, 그림 보겠습니다. 나는 힘을 나타내는 것이고, 자, 물체가 받은 충격량입니다. 0에서 2초까지는 지금 20이 되겠죠? 20입니다. 그 다음에 2에서 3초까지입니다. 15입니다. 그죠? 면적이 15입니다. 자, 그러면 같지 않죠? 기억 틀리면 되겠습니다. 운동량 크기입니다. 자, 2초일 때 볼게요. 2초일 때 지금 충격량을 20 받았으니까 운동량 변화가 뭡니까? 20 될 거니까 절침에 정지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2초일 때가 운동량이 지금 20이 되는 거예요. 자, 1초일 때 보겠습니다. 1초일 때는 받은 충격량이 10밖에 없죠? 10밖에 없으니까 운동량 변화가 10밖에 안 됐습니다. 10입니다. 그러면 2배입니다. 니은 맞는 말 되겠습니다. 3초일 때 물체의 속력입니다. I는 FT에서요. 이게 있고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입니다. 자, 지금 3초일 때 물어봤으니까 3초까지 받은 충격량이 35입니다. 35. 자, 질량이 얼마입니까? 5지요. 속력 모릅니다. 절침에 정지였어요. 7m/s 나옵니다. 답이 니은디가 4번 되겠습니다. 쭉 가서 23번입니다. 물체의 충돌 실험입니다. 보겠습니다. 가와 같이 지금 자, 고정된 속도 센서가 있습니다. 힘 센서 사이에 A를 놓고 A가 힘 센서를 향해서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네요. 자, 이게 등속도 운동입니다. 자, A와 힘 센서 충돌시키는 속력을 측정했습니다. 보니까 절침에 A 같은 경우는 2m/s 같네요. 마지막에 정지했습니다. 그죠? 뭐 운동량이 A 질량을 만약에 MA라 한다면은 MA입니다. 충돌시키는 속력이 운동량이 2MA가 되겠죠. 마지막에 0입니다. 받은 충격량이 얼마입니까? 2MA입니다. 그러면 A 면적은 2MA가 되겠죠. 충격량입니다. 자, B 보겠습니다. B를 보니까 B의 질량을 제가 MB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성력이 3이니까 3MB가 되겠죠. 마지막에 정지니까 0입니다. 운동량이. 받은 충격량은 운동량 변화니까 이게 3MB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 했는가 하면 면적이 같대요.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질량비는 몇 대 몇 대입니까? 3대2가 되겠죠. 질량비는 3대2가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제 충격량입니다. 충격량이 FT인데 면적 같았겠으니까 A하고 B가 같습니다. 틀린 말. 평균 힘입니다. 그리고 질량부터 할게요. A하고 B가 3대2니까 질량이 A가 더 큽니다. D가 맞는 말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니은만 구하면 되겠네요. 평균 힘입니다. 자, A가 받은 충격량이 얼마인가 하면은 이게 지금 같죠? A나 B가 같습니다. 자, FT 하면 됩니다. A 힘을 A라 하고요. 시간을 2T라 하겠습니다. B가 지금 FB가 되겠죠. 시간이 3T입니다. 그죠? 힘 B는 몇 대 몇입니까? 3대2가 되겠죠. 그래서 A하고 A가 B의 1.5배 더 큽니다. 틀린 말. 답이 D것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입니다. 하키하고 있네요. 자, 수평면에 정지해 있습니다. 수평 방향으로 칩니다. 표는 막대를 치는 동안에 가나다의 경우입니다. 평균 힘이 나와 있고요. 받는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자, FT가 나오니까 충격량 나옵니다. 이거 가의 충격량 F0, T0입니다. 곱했는 게 뭡니까? 충격량이겠죠. 이거는 이 F0, T0입니다. 연마 같은 경우는 F0, T0 되겠습니다. 막대를 친 후에 운동량 크기입니다. 운동량 크기가 충격량이니까요. 운동량 변화량입니다. 가가 F0, T0고요. 나가 F0, T0니까 같습니다. 그죠? 기억 틀리면 되겠습니다. 자, 충격량의 크기입니다. 나가 지금 2니까요. 다보다 2배 더 큽니다. 맞는 말. 그 다음에 가와 다를 설명합니다. 가다 보면은 같은 충돌 시간을 길게 해서 힘을 감수했죠. 충격 흡수 원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답이 니은 D 것입니다. 충돌 시간을 길게 해서 충격량을 일정하는데 충격력을 감소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5번입니다. C표면 근처에서 감아놓은 A입니다. 그 다음에 A와 같은 높이니까 B입니다. 자, A가 떨어지는 시간을 가지고 TA라 하면은 B도 떨어지는 시간에 TB가 있습니다. 높이 같으니까 TA나 시간이나 TB가 같은 거예요. 걸린 시간은. C는 높이가 낮으니까
시간이 빠릅니다. 그죠? 그래서 TC 시간이 제일 작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수평 방향 보니까 이걸 VB 속력이라 할게요. 이걸 VC라 합니다. 그런데 VC가 더 멀리 갔죠. 다른 말로 시간도 짧았는데 떨어지는 시간도 짧은데 더 멀리 갔으니까 VC의 속력이 VB보다 큰 겁니다. 됐습니다. 자, 수평으로 하는 순간에 연직 방향 속력입니다. 자, A나 B나 같은 높이니까요. 연직 방향 속력은 같습니다. 기억 틀린 말. AC에 작용하는 중력 방향은 ABC 다들 지구 중심 방향입니다. 방향 같습니다. 수평으로 하는 순간에 수평 방향 속력입니다. 자, C가 더 크지요. B가 C보다 작습니다. 답이 2번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번 가겠습니다. 높이가 같은 높이에서 A하고 B하고 C가 있는데요. 공 B하고 C는 지금 포물선 운동을 한대요. A, B, C 시간 같습니다. 일단 높이 같으니까 떨어지는 시간 같습니다. 근데 수평 방향은 등속도 운동이니까요. 같은 시간 동안에 A는 한 칸밖에 못 갔는데 B는 지금 한 칸, 두 칸, 세 칸 갔으니까 속력비가 V 대 3V가 되겠습니다. 자, A, B, C 동시에 돌아갑니다. 동시에. 틀린 말. 높이 같으니까요. 자, 다음에 운동하는 동안에 A와 C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힘은 중력밖에 없습니다. 질량 같다 했으니까 중력 A, B, C 다 같습니다. 자, 수평 방향 속력입니다. C가 B의 3배가 되겠죠. 답이 니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7번입니다. 다 끝나갑니다. VA, VB, VC가 있는데요. 지금 높이 같습니다. A하고 C가 높이 같으니까 떨어지는 시간은 같습니다. 자, 그런데 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할 건데요. 수평 방향은 등속도 운동입니다. 자, A가 같은 시간 동안에 지금 두 칸을 갔지요. B는 뭡니까? 두 칸 같습니다. A 속력이나 B 속력이 같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C 같은 경우는 한 칸, 두 칸, 세 칸 갔으니까 같은 시간 동안에요. 속력이 뭡니까? 지금 C가 제일 크지요. 속력비가 몇 대 몇인가 하면 2대 2대 3이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VA나 VB나 같습니다. 자, A하고 C입니다. AC는 높이가 같으니까 동시에 돌아갑니다. 니은 틀린 말. 수평 방향 속력입니다. C 속력이 제일 빠르지요. C가 B보다 큽니다. 답이 1번 되겠습니다. 속력비는 2대 2대 3이 되겠습니다. 자, 28번입니다. 28번. 자, 볼게요. 그림가는 수평면에서 각각 일정한 속력 갑니다. 운동하는 동안에 충돌해서 정지한 모습이니까 운동량 00 됩니다. 마지막에. 자, 질량이 2m이고 m이고요. 자, 그 다음에 A 같은 경우도 있고 면적이 있는데 면적이 지금 뭐라 했는가 하면 충격량입니다. 근데 같대요. 자, A의 면적이나 B의 면적이나 충격량이 같습니다. 이렇게. 충격량이 뭡니까? 충격량이 I가 지금 S로 적었습니다만은 I나 S 같습니다. 지금 이거 FT입니다. FT인데 지금 A의 충격량이나 B의 충격량 같다 했고 B가 지금 시간이 2배입니다. 그죠? 그러면 힘은 당연히 뭡니까? 이게 EF가 되는 거예요. 힘 B는 이게 EF가 되고 2대 1이 되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벽과 충돌하는 동안에 충격량입니다. 자, 면적 같다 했으니까 운동량 변화량 같지요? 기억 맞는 말입니다. 자, 충돌 직전에 뭡니까? 지금 속력을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EM이고 M인데 지금 운동량 변화 같으니까 연마속력을 VA, 연마속력을 VB라 하면은 처음에 A 운동량이 EMVA입니다. 마지막에 0 됐습니다. B 같은 경우는 MVB입니다. 마지막에 0 됐습니다. 요 변화량이 같아야 돼요. 변화량이 충격량이 같았겠으니까. 그러면 속력비는 몇 대 몇 되겠습니까? 1대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1대 2가 되니까 A가 B의 2분의 1배입니다. 리언 틀린 말. 자, 세 번째입니다. 평균 힘입니다. 구했지요? 2대 1 되겠습니다. 그러면 A가 B의 2배 되겠네요. 답이 1번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서술형 문제 풀기 들어가겠습니다. 자, 볼게요. 그림과 같이 높이가 H가 있고 1.5H가 있습니다. AB를 같은 방향으로 V로 들어갔네요. 자, A는 T1초 뒤에 자 S만큼 갑니다. B1 같은 경우는 T초 같은 속력입니다. T2가 걸렸습니다. 자, 볼게요. 중력에 작용하는 중력 크기와 방향입니다. 자, 중력 크기는 항상 지구 중심 방향이지요. 그래서 연직 아랫방향 켜도 되고요. 자, 중력 방향입니다. 연직 아랫방향 하면 됩니다. 연직 방향. 자, 연직 방향을 하면 됩니다. 또는 지구 중심 방향. 이렇게 적어도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중력 가속도입니다. 중력 크기입니다. 중력이 뭐라 했는가 하면은 F 사용하는 중력 크기와 방향입니다. 중력은 F는 mg겠죠.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인데 지금 보니까 질량이 같다 하는 말 있나? 자, 질량이 같습니다. 이것도 m이고 m입니다. 자, 중력 가속도는 G값은 자 라지 G의 상수의
지구 반지름의 제곱의 지구 질량입니다. 요 물체 질량하고는 아무 관계없죠. 요 값은 항상 일정합니다. 지표면 근처에서. 그래서 중력 가속도가 일정하고 질량이 같으니까요. 중력도 뭡니까? 같이 일정하다 하면 됩니다. 같다고 같은 값으로 일정하다 하면 됩니다. 됐습니다. 자, 두 번입니다. 시간 비를 하는 거예요. 자, 당연히 높이가 크니까 T2 시간이 지금 뭡니까? T1보다 큽니다. 그런데 학교 시험에 가면은 가끔 요 시간 비가 몇 대 몇인지 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거를 풀면서 자, 풀어보겠습니다. 자, 높이가 지금 요거 H라 하겠습니다. 중력 가속도를 가지고 G라 할게요. 제일 처음에 정지했습니다. 질량을 M이라 보겠습니다. 자, 떨어지는 시간입니다. 요 시간을 한번 구해볼게요. 자, 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먼저 방법이 요거 지금 떨어지기 바로 직전에 속력을 구할 수 있죠.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만은 위치 에너지가 운동으로 바뀌니까요. mgh 하는 게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적으로 바뀌니까 v가 지금 루트 2gh입니다. 그러면 떨어지기 바로 직전 속력이 루트 2gh예요. 자, 그러면 볼게요. 제일 처음에 정지했는데 루트 2gh로 바뀌었어요. 속력이 증가하는 경우나 감소하는 경우는 평균 속력을 구할 수 있죠. 2분의 처음 더하기 나중이 루트 2gh입니다. 이걸로 t초 동안 움직여서 갖는 거리가 h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t는 얼마 되는가 하면은 자, 2h분의 루트 2gh가 되겠죠. 자, 이거 하면은 자, 루트 세웁니다. 2분의 뭡니까? 야든 2분의 GH가 되는 거예요. 이게 떨어지는 시간입니다. 됐죠? 이렇게 구하셔도 되고, 혹시 학교에서 등가속도 운동을 또 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V는 V0 플러스 AT라든지 S는 V0 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 EAS는 V제곱 빼기 V0 제곱하는 V제로 제곱하는 식이 있거든요. 등가속도 운동 공식입니다. 이 공식을 이용해서 풀 수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구하면 가장 쉬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떨어지는 시간은 자, 이제 외웁니다. 지면 닿기 바로 직전 속력은 루트 2gh고 떨어지는 시간 t는 루트 g분의 2h가 되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t1 같은 경우는 물론 t2가 시간 큽니다만은 지금 t1 같은 경우 높이가 1.5h죠. 요런 같은 경우는 지금 h입니다. 그죠? 높이비가 지금 2대 3이 되는 거예요. 높이비가 2대 3. 자, 그러면 시간비를 구하라 했으니까 이걸 높이비를 그냥 2대 3으로 볼게요. 자, 그러면 t1 시간입니다. 루트 g분의 얼마입니까? 2h입니다. 자, g분의 야들 2h 되니까 그러니까 2h를 가지고 잃어보겠습니다. 2입니다. 요 시간입니다. 자, 또는 h가 헷갈리니까 자, t2 시간입니다. 루트 g분이 얼마 됩니까? 자, 2에 1.5h가 되겠죠. 1.5h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비가 나옵니다. 그렇죠? 됐습니다. 자, 3번입니다. A를 수평 방향으로 2V로 던집니다. 자, 그러면은 던지는 경우에 이동 거리하고 지면도가 걸리는 시간입니다. 높이가 변화 없으니까 떨어지는 시간은 뭡니까? 시간은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수평 방향은 등속도 운동이 있으니까 지금 V로 갔는데 2V로 갔으니까 수평 거리는 뭡니까? 수평 거리는 2배로 증가합니다. 수평 거리는 2배가 됩니다. 됐습니다. 자, 됐고요. 그래서 시간은 똑같이 T1이 될 거고요. 이동 거리는 뭡니까? ES가 되겠죠.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2번 같은 경우는 같은 높이입니다. 자, 두 건물 위에서 A하고 지금 A는 수평 방향으로 10m/s로 포물선 운동을 시켰고요. 자, 그 다음에 B는 자유낙하입니다. 3초 만에 떨어졌습니다. 자, 건물 사이의 간격을 물어보는데요. 그러면 3초 만에 만났으니까 A 같은 경우는 수평 방향으로 갖는 시간도 3초입니다. 그러면 3초 동안에 수평 방향으로 등속도 운동했으니까 요 거리가 뭡니까? 30m가 되겠지요. 자, 이동 거리 S입니다. 요 거리를 가지고 S라 볼게요. S입니다. S는 수평 방향이니까 등속도 운동이니까 S는 VT 쓰면 되겠지요. 속력이 10m/s입니다. 시간이 3초 걸렸겠지요. 얼마입니까? 30m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0m/s로 던졌습니다. 자, 20m/s로 던지면 둘이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물어봅니다. 자, 볼게요. 20m/s로 던지면은 지금 속력이 2배가 됐죠. 더 빨리 만납니다. 그죠? 한 이 정도에서 만날 겁니다. 그죠? 20m/s에서. 왜냐하면은 항상 만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떨어지는 높이는 같잖아요. 왜냐하면은 A나 B나 지구 중심 방향으로 등가속도 운동이니까요. 만나긴 만나는데 더 빨리 만난다 이 말입니다. 더 높은 높이에서 만납니다. 자, 더 높은 높이에서 만납니다.
높이에서 충돌합니다. 자, 그리고 위에 문제에서 혹시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요 연직 높이가 얼마입니까? 물어봅니다. 집값을 10m/s 조변할게요. 편의상 뭐 9.8수도 관계없습니다만 편의상 10으로 쓰겠습니다. 이 뜻이 뭔가 하면 1초에 아랫방향으로 속도가 10m/s씩 증가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B 같은 경우는 3초 뒤에 만났으니까 떨어집니다. 1초마다 속도가 10만큼 증가하니까 이때 속력이 30m/s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0이었고 30이 됐으니까 B 같은 경우 평균 속력이 15m/s입니다. 15m/s로 3초 동안 움직였죠. 그러면 높이가 뭡니까? 45m 이동했는 겁니다. 요 거리가요. 됐습니다. 자, 3번입니다. 지난해 같은 물체 ABC가 있습니다. 수평만 떠졌습니다. A는 행성으로 떠졌네요. B는 원궤도 따라 움직입니다. 자, B는 원궤도 따라 운동하고 C 같은 경우는 타원 운동을 합니다. 자, 모습입니다. A는 지면에 떨어지고 B는 높이 유지하지요. 그래서 A는 지면 떨어지고 B는 지금 높이 유지하면서 가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자, A 같은 경우는 지금 수평방향 A의 수평방향 속력보다 B의 속력이 더 큰 겁니다. 그래서 수평방향 속력이 적으니까 지면에 떨어지는 거고 B는 수평방향이 속력이 충분히 커서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수평방향 속력이 B가 더 커서 가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됐고요. 끝났네. 그 다음에 자, 물체를 던진 순간입니다. ABC 속력입니다. 자, A 속력보다는 지금 B가 더 큽니다. 그죠? 자, 타원 운동합니다. C 같은 경우가 속력이 제일 큰 거예요. 근데 안 떨어지는, BC가 안 떨어지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타원 운동이나 원 운동을 하는데, 자,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죠. 자, 그러면 중력 작용이라 하면 됩니다. 요 같은 경우는 2번은 중력 작용이라 하면 되겠네요. 자, 작용.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력 각도가 10m/s 정도입니다. 자, 지구 표면에서 수평 방향으로 8km 던졌습니다. 자, 높이가 5m라 합니다. 수평 방향 속력을 구하라 합니다. 좀 좋은 문제지요. 자, 볼게요. 지구의 수평 방향 속력, 수평 방향으로 지금 8km 이동합니다. 자, 높이가 5m래요. 5m라 하면은 떨어지는 시간이 얼마 걸리는가 하면은 T는 아까 전에 배웠습니다. 루트 G분의 2H가 되니까, 자, 볼게요. 자, 이렇게 있는데 지구가 있는데 지금 높이가 5m에 있답니다. 이게 5m에 있대요. 자, 볼게요. 이게 5m입니다. 자, 공을 떨굽니다. 뭐 포물수 운동하는 관계없지요. 수평만 던집니다. 자, 높이가 5m면은 지구가 자전하지 않는다 하면은 자, 높이가 5m니까 떨어지는 시간이 루트 G분의 2H를 두면은 집값이 10, 높이가 2고 높이가 5 되니까 1초 만에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지금 지구가 지표면에서 수평 방향은 8km 이동한다 하는 말이 뭔가 하면 1초에 지구가 1초에 8km만큼 자전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옆으로 갈락하면은 그냥 자전하지 않는다 하면은 그냥 떨어집니다. 1초 만에. 그러면은 자전하는 동안에 수평 방향으로 8km 가니까 계속 1초 동안에 뭡니까? 8km 가는 속력으로 던져야지 자전하니까 떨어지지 않습니다. 수평 방향 속력은 얼마인가 하면은 8km/s가 되는 겁니다. 자, 속력입니다. 수평 방향 속력은 8km/s 됩니다. 이 정도 시간으로 던지면은 계속 원 운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4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4번은 지금 어떤 성질입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입을 두드리죠. 간성의 법칙에 대한 이야기네요. 요놈도 지금 간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걸어가다 돌부리 묻힙니다. 중심력 끊어지네요. 아, 이거 어떡하노? 이것도 간성입니다. 자, 망치 두드립니다. 이것도 간성입니다. 오케이? 다 간성입니다. 다 간성인데. 자, 어떤 성질인가? 이거 정지간성하고 운동간성에 대한 이야기네요. 가 같은 경우는 정지간성입니다. 전화 왔습니다. 잠시만요. 나도 보겠습니다. 가버스가 갑자기 급출발하죠. 이것도 지금 뭡니까? 정지간성입니다. 그냥 계속 정지하고 싶은 거예요. 걸어가다가 했으니까 계속 운동하고 싶죠. 이거는 운동간성이 되겠습니다. 나 같은 경우도 보겠습니다. 헐구질 때 자르포드 바닥 부분을 두드립니다. 그죠? 망치 머리가 뭐 계속 운동하고 싶어 하지요. 그것도 운동간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급이의 동전 가만히 알려놨습니다. 이것도 계속 그 상태 유지하고 싶은 겁니다. 이것도 지금 정지간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정지간성이 누군가 하면은 다 간성인데 정지간성이 지금 가하고 나하고 그 다음에 마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운동간성이 있죠. 계속 운동하고 싶은 겁니다. 운동간성은 다하고 라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적는 것 같습니다. 뭐 떴네요.
자, 5번입니다. 가는 마찰 없는 수평면에 힘을 줍니다. 그죠? 정지했고 질량이 2kg입니다. 자, FT가 나옵니다. 면적이 의미하는 게 충격량이지요. 자, I입니다. 충격량, 운동량, 변화량입니다. 요 면적이 2고요. 그 다음에 요 면적이 얼마인가 하면 3 곱하기 2니까 6이네요. 충격량 총 8입니다. 8Nm 되겠죠. 자, 빗끝인 영역의 넓이를 구하겠으니까 8Nm라고 단위를 꼭 적어 주셔야 됩니다. 자, 넓이가 의미하는 겁니다. 충격량이지요. 충격량 FT입니다. 충격량 또는 뭡니까? 운동량의 변화량께도 관계없습니다. 운동량의 변화량 되겠습니다. 됐네요. 뭐 이거 물어보는 건가?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6번. 이래서 이제 값을 구해서 5초일 때 속력입니다. 자, 볼게요. I는 FT 이꼴 운동량 변화량이니까 MV 빼기 MV제로입니다. 5초까지 받은 충격량이 8입니다. 자, 요 값이 8이겠죠? 8입니다. 는 나중 운동량 빼기 질량이 2니까요. 2 곱하기 V 절침에 정지했습니다. 0됩니다. 그럼 속력이 얼마 됩니까? V는 4m/s가 되겠죠. 됐습니다. 끝났네. 자, 6번입니다. 자, 그림과는 동일한 발사체를 빨대 지비했습니다. 자, 한 번은 입구에 있고요. 한 번은 출구에 있네요. 자, 발사체를 빨대 줍니다. 힘 줍니다. 자, 보니까 줬는 힘은 같아요. 힘은 같습니다. 힘은 대신에 요거는 시간이 뭡니까? 이까지 갈 거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요놈은 같은 힘을 주는데 힘 주는 시간이 짧습니다. 그죠? T2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T1의 시간이 더 긴 겁니다. 통과하는 순간에 수평 방향으로 속력입니다. 자, I는 FT니까요. I는 FT인데 이게 뭔가 하면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입니다. A하고 B를 비교하면요. 자, 같은 힘을 주는데 T1이 지금 시간이 더 깁니다. 그죠? 그래서 A가 받은 충격량이 B가 받은 충격량보다 크니까 절침에는 정지였으니까요. 나중 운동량이 누가 더 큰가 하면 A의 운동량이 더 크겠죠. A의 운동량이 더 크니까 속력도 뭡니까? T 나가는 속력이 A 속력이 B보다 큽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또 있나?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